제가 주역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아마 1990, 90년, 91년 그럴 겁니다. 그때. 어, 그 주역을 처음엔 다른 책으로 봤는데, 그 대전에 그 홍익학당이 있습니다. 대산 김석진 선생이 옛날에 막 강의하셨던 그 쌤이 강의하셨던 그것 쪽으로 계열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모임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주역이 재밌었던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 DNA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DNA가, 이 우리 유전자 구조가 어떻게 돼서 여기서 조그만 차이 나도 어떤 병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하고 동물하고 첫 유전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그 때문에 옛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걸 하고 책을 짓기도 했는데,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 우리 인공심장 같은 거 만들 때 돼지한테 이식시키가 만들잖아요. 침팬지인 것 같죠? 아니요. 유인원보단 돼지입니다. 유인원하고 사람은 다른 갈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DNA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딱 연기셀 몇 개만 바꿔버리면, 거기서 발현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중에 살아면서 세포 분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마뱀이 나오고, 막 새가 나오고, 공룡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나오고. 이 DNA에 해당되는 어떤 가장 온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세상을 보는 방법이 주역입니다. 제가 옛날에 주역 강의할 때, SNS나 이런 카페에 남긴 글이 하나 있는데, 세상이 멸망해도 나에게 주역만 있으면 나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실제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글자 같은데, 이 부호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서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를 포함한 이 우주 전체, 이 태양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계 전체 일부 은하계까지 포함해서 은하계, 다른 은하계 가면 음양 오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까지 말씀드리기는 저희 채널이 그런 채널 아니니까. 주역을 공부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앞으로 어떤 시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세한 건 나오지 않는데 그 틀이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DNA는, 인간의 DNA는 분석해 보니까 다른 돼지와 비슷한 게 있지만 쭉 분석을 해보면 인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인간 형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인간을 만들어 놔면 별의별 형태, 별의별 얼굴, 모양 다 다르잖아요. 몇십억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역이라고 말하는 건 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오는데, 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는 각 개인의 개별적인 운명과 그 운명인과 운명이 만나서 우리가 하는 결혼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는데, 큰 틀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주역을 공부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였어요.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세상의 큰 틀은 무엇인가? 세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막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정해져 있다고?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정해져 있지? 다르게 말하면 이과적 그 분석하는 그 능력이죠. 제가 좋아하는 파고 들어가는 능력. 알아봐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한 오랜 기간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주역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남영현 선생의 책이라든지 중국의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한국에는 솔직히 주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인 책이 한 2개밖에 없어요. 대산 쌤 책 말고 다른 쌤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주역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을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주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의 밑바탕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 주역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는 시대는 금화교육 시대고, 주역에서 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무슨 괴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무슨 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린 금화학 교육.
화의 시대, 분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는 시대에서 금의 시대, 이제 딱 정리하고 매듭 짓고 수확하는 시대. 그 잎, 줄기 다 필요 없고 열매를 따는 시대. 그 추수, 가을 추수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뇌화풍이라는 세상 엄청나게 발전하고 모든 문명이나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달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이미 주역에는 나와 있어요. 뇌화풍.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쌓아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바로 늘 이야기하는 소수가 다수의 걸 가져간다. 소수가 왜 가져가느냐? 왜냐하면 우주는 이제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정말로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주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주가 변해가는 과정 중에 다른 태양계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잘 갈 수 없으니까 일단 뭐 달도 못 가는 판에. 그죠? 그럼 지구 안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럼 지구 안에서 땅을 팔 때 여러분 맨 앞에 선두에 있는 부분이 접점이 꼭지점이 닿고 그 다음에 뒤에 쭉 가지요. 그럼 이 세상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이 사실은 뭐 로마에서 서양에서 쭉쭉쭉 넘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에서 원래 태평양 건너서 중국으로 가야 될 시점에 중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미국이 다식을 이어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나 정리하고 은퇴하려고 이제 나 이제 회사 그만둔다 퇴사하고 사직서 던졌는데 내 행사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다시 좀 맡아주세요가 지금 형국입니다. G2라는 게 생긴 그레이트 2가 생긴 게 지금 이 형국입니다.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한 200년 동안 다 하고 퇴장을 하고 이제 뭐 중화민족 부흥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동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문제가 어그러지니까 나갈라는 사람 붙잡고 미국한테 야 좀 해도 미국은 아니 우리 갈 건데 그럼 갈 건데 이걸 시키는데 문제는 내가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고 난 보니까 이 업무가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뀐 거를 미국이나 지금 미국은 그걸 받은 거예요. 이건 원래 우리가 하던 일이 아닌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이 업무를 맡은 애가 트럼프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얼떨결에 맡은 거예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앞으로 원래 중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권에서 세 곳에서 이걸 주관을 했어야 되는데 도로 얘들이 헛발질 하는 바람에 덩달아 한국도 헛발질하고 또 다른 나라 하나도 헛발질 해가지고 지금 저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는 모르는 거예요. 난 은퇴를 이제 회사 그만둘라 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 생긴 거 하고 회사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걸 내보고 해라니. 뭐 던져주고 빨리 급하게 해라. 안 그러면 회사 망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받았던 게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이 시기입니다. 원래 2010년에서 2020년 넘어오면 이 추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게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미제입니다. 미제, 화수 미제격. 미제, 모든 것이 정해져 비용 왔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 해체하고 분해하고 뺄 거 빼고 버리고 잔인하게 들리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체하고 분해하고 뺄 거 빼고 버리고. 여러분 박스 이렇게 선물 박스 아무리 큰 거 받아도 뭐 다 까고 하고 안에 남는 거 그거 하나 이거만 쓰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뭐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버리죠. 네.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중에서도 능력 있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가는 것. 이 격차가 확실하게 나는 것. 한마디로 예전에 봉건주의의 계급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한쪽은 무식하고 한쪽이 모든 걸 독점했던 거고 이제는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식, 한마디로 어떤 뭐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지, 정보 지식이 떨어진 사람 없어요. 지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인터넷 구글링만 해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나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자기 날리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찾는 방법이 사실은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요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스가 아닌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늘 주제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망해가는 4가지 공식, 요 4개 중에 하나를 아니면 이 4개 중에 골고루를 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재산 증식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투자하는 방법이 뭡니까? 안정되게 재산을 풀리는 방법이 저거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주식,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코인,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다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아실 겁니다. 뭐 아메부터 지금 애터미 뭐 그거 외에 다른 거지. 그 외에 다른 기타 등등 다단계가 많아요. 그게 요즘에는 다단계 방식의 그것뿐만 아니고 다단계들이 많아요. 그 동네 보면 할매들이 모여가는 무슨 희망 뭐 웃음센터 이런 거 있죠. 가서 항상 뭐 라면 한 박스 받아 나오고 휴지 한 통씩 들고 나오고 그거 다 다단계입니다. 그거 다단계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 때나 우리 때가 그 속해 있어요. 왜 가면 전기 치료 막 해주고 하잖아요. 그거 다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 부동산, 코인, 다단계 여기에 관련 안 되고 투자하는 사람, 채권은 어차피 개인이 못 합니다. 그죠? 안 그럼 은행이 예금하는 건데, 나는 부동산에 포함된 거잖아. 이거 4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있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건 잘 안 해요. 저는 유일하게 권하는 게 그건데, 저보고 뭐 하냐 물어보면 왜 뭐, 벌본물인 그건데, 저 4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 4개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욕망을 증식시켜주고 희망을 보여주거든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커지면 희망이 되죠. 희망이 생기면 쫙 뻗어나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바로 욕망이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게 합니다. 결과는요.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소수만 성공하고 다수는 손을 털게 나오는 구조가 바로 저 구조들입니다. 주식은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주식 해본 사람들 항상 그냥 주변에서 주식 해갖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정말 드물 겁니다. 그런데 보면 기관 투자가들 맨날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 잘 하잖아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빠져나가고 잘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 부족입니까? 예, 맞아요. 바로 능력 부족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 구조 자체가 건실하게 사람들의 부를 증대시켜서 뭘 해주는 게 구조가 아니고 소위 들어오는 개미들의 푼돈을 모아서 목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의 자본주의의 아주 재미난 속성입니다. 속성. 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성공한 사람 찾기가 정말 드뭅니다. 제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몇 없어. 근데 성공한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해요. 여담으로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사주로 맞추기 어려운 게 아니고 해줄 수는 있는데 대부분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 잘하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특히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지금 벌써 망했지만 억지로 붙잡고 있는데 성렬이 억지로 붙잡아 놨는데
자, 이게 다음 정권에 이어받아도 이게 폭탄 터지는 겁니다. 폭탄 터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내가 뭐, 부산에 건물 지내네 모임이 있어가 낮에 만나고 또 밥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괴롭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내가 괴롭다는 이야기 듣고 있거든. 건물 지내는데 건물을 못 지으니까. 아파트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일반 건물 자체를 못 지으니까. 부동산의 제일 큰 핵심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소위 말해 영끌이라고 한 거. 영혼을 끌어넣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더. 지금 제가 작년 올해 실제로 경매물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왜 많이 나오냐? 서울에다가 투자를 다 해놨잖아요. 대부분. 부산도 좀 나오긴 하는데, 부산에는 서울만큼 비싼 게 없거든요. 다른 지방은 왜 안 나오느냐? 다른 지방은 아파트 투기를 안 했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된다고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 싸들고 거기 갔고, 그 사람들이 미리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투기를 거기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경매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거는 뭐 어차피 올해부터 한 대씩 맞으면 차차차 나올 거니까. 부동산에서 또 부동산 낸 사람 중에 또 털어내고 망할 사람 망하고 몇 명 뽑아내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있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부동산에 이 연끌하고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저는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인성이든 뭐든 팔자 좋은 사람은 별 고민 없이 해요. 주위도 있어요. 어제도 걔도 같이 만나는데 항상 얼굴이 좋아. 요즘 괜찮나? 뭐 요즘에 괜찮나 했는데, 얘 뭐 웃으면서 대답하면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얘 뭐 그냥 그래. 누구 환율 때문에 환율 때 약간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건 괜찮습니다. 보세요. 환율 때문에 그건 있지만 다른 거 괜찮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어제 유일하게 밝은 얼굴로 죽는 소리 안 하는 유일한 놈이에요. 부산에 뭐 유명한 아파트를 어떻게 사고, 여기 또 다른 데로 또 하나 가거든요. 부산에서 유명한 데로. 얘는 운 좋아요. 얘는 진짜 운이 좋아요. 팔자가 좋거든요.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겁니다. 부산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재성동이나 사직동에 산동네 있는 거. 동네 자체가 약간 후진돼 있는 동네. 서구, 중구 이런 데 있는 거. 거기는 아파트 아무리 좋은 곳이 들어가면 그걸 끝입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해야 되나? 이거 성공한 사람은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주역의 이치는 바로 그겁니다. 성공할 사람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의 미라를 싹 틔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요. 그리고 코인, 이더리움인가 하나 상폐한다 했잖아요. 한참 말 많이 나오더만. 왜냐면 지금은 크립토 코인이라죠. 요게 비트코인을 대표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이게 또 다른 사기인데, 이것도 가진 자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기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제일 처음 들고 나와가지고 사기치다가 구속되나가 있죠. 권도영이라고. 테라 루나 해가지고 1대1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조인가 땡겨먹고 지가 한 10조 들고 있는데 미국하고 딜 했잖아요. 비트코인 7만 개, 8만 개 줄게. 몇 조 줄 테니까. 사실 일종의 감면 받은 겁니다. 경제적인 요 부분에 딜 했으니까. 미국은 딜이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코인 확보하고. 그건 뭐 뉴스에 나왔던 거니까. 코인이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아주 멋진 유혹 도구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이 이런 빅테크가 발달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전에 여러분들 해놓으시겠던 게 바로 캐시입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물물 교환이 아닌 다른 대체 수단으로 가치 대체 수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가지고
허상의 돈을 그 대출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대출이라는 개념. 대출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대출이란 개념이 생기면서 사주도 대출을 잘 활용한 애들이 재벌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거로 피해본 사람도 있지만 그거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급제 상관, 급제 편입 이런 거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 코인을 사용하면서 또 다르게 하나의 물등봉을 파는 거죠. 니 그거 피했어? 부동산도 피했어? 주식도 피했어? 나 이거 못 피할걸? 어떻게 확 올라가니까 사람들 다 미친 듯이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지금도 한번 비트코인 이만큼 간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떨어져도 왜 이때를 경험해 봤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원에 샀을 때 1,000만 원이 됐던 걸 경험하고 1억이 됐던 걸 경험하고 그때 하나라도 팔았어 봐요. 그 재미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더 들고 있는데 절대 못 팝니다. 아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한 번 투기에 빠지면 절대 못 빠지는 중독이거든요. 마약 중독과 똑같은 겁니다.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또 트는 거죠. 그 다음이 좀 이거는 그래도 인터넷 할 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만만한 거. 다단계. 다단계가 또 만만하거든요. 요즘에는 다단계 하는데 보험하는 애들이 보험하고 다단계를 결합해가지고 하더라고. 저거 다른 거 해주는 척하면 잘 보면 보험도 팔고 다단계도 팔고 일사쌍피를 치려고 하는. 하여튼, 그게 아직 그런 아줌마들 대단해. 그게 원래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데 저끼리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전화가 오잖아요. 사장님 이거 해보세요. 저런 거. 그러니까 또 보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게 요즘 이래서 그렇다고. 그게 한 2년 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렇게 버리고 있다. 항상 돈을 버리고 있다. 돈을 그래 많이 버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늘 쪼달리고. 돈을 버린다는데 늘 쪼달린다. 이게 다단계 대표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단계 아시죠? 아랫돌 빼가 윗돌에 공고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이걸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단계 하나 망하는 사람은 누가 망합니까? 거기에 돈 넣는 사람 망하죠. 하던 사람은요, 다른 거 차리잖아요. 다단계 전문가는 다단계만 지금 위신을 넣는 게 한 사람도 있어요. 계속 바꿔가면서 다단계만 해요. 뭘 팔아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뭘 팔아도 다 팝니다. 희한하게 팝니다. 왜냐하면 다단계 핵심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 있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꼬시느냐, 유혹을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코인, 다단계 이 4개가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것 중에 포함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 골고루 하고 있든지 그럴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다른 하나는 거의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잘 못 봤으니까. 한국엔 잘 안 해요. 한국에는 그런 부자들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시작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10%도 안 됩니다. 3에서 저는 작게 잡아가 3에서 5%, 넓게 잡아서 8%, 7%, 8%. 왜냐하면 100명 중에 10명도 성공 못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진짜 주변에 자기 주변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 10명 찾아보세요. 집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그 자기가 사는 집 위에 재산 증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게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는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한 거 이외에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자체가 벌써 이미 출발점이 좋은 거잖아요. 사주에서 유산 상속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게 지 능력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지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을 말하는 건데 주식, 부동산, 코인 다단계 중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10분 발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적어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의 편중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는 또 다른 정치 형태가 나오면서 바뀌는 겁니다. 왜? 이 네 개 안에 다 대부분 권력을 탈락하거든요. 대부분 여기가 다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 네 개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그 외에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매매 활동이나 상거래 활동을 해서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프로덕트 뭔가 재화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고 이 과정 복잡함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걸 거쳐서 돈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걸 왜 합니까? 저런 네 가지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다단계는 사실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부동산 돈 많이 들어간다니까. 당신이 버린 돈 아니잖아요. 영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나를 활용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몸한 거 다 받았던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담보대출, 이것이 바로 그네들이 만들어낸 세상을 이렇게 조율하는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꿈을 심어주죠. 그래도 사람이 집은 하나 있어야 안 되나? 그래도 하나 맨날 그런 데 살래? 그래도 니도 좀 좋은 집에 살아야 안 되나라고 하는 환상을 불어넣는 거죠. 명리학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월세 살아야 될 사람, 쪽방에 살아야 될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가져라. 대신에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무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했다고 하는 것은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간 게 정상이라면 새가 날개짓하여 나르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유의활공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프라고 하는 것은요. 점프한 만큼 시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점프 계속 제자리 스카이 공공하지 콩닥콩닥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힘 빠지면 지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투기라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반인들은 투기예요. 계속 스카이 공공 타고 뛰는 겁니다. 제자리 점프하는 겁니다. 있을 때는 와 된다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제길에서 한 번 더 뛰어보자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쓰죠. 다 쓰면요. 10번 뛰어가 지친 사람이고 3번 뛰어가 지친 사람이고 20번 뛰어가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지칩니다. 왜? 나는 원래 날개가 없었잖아요. 그죠? 나는 날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꾸 부자가 되고 싶어서 깡총깡총 뛴 건데 내가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잠깐 올라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날아봤는데 내가 날개가 있었네. 그게 뭡니까 지가 오리하고 막 이름 생각 안 난다. 무슨 영화 옛날 동화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진짜 오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백조 있잖아요. 백조.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얼떨결에 부동산 시작했는데 주식했는데 코인 했는데 다단계가 좀 하여튼 어쨌든 저걸 했는데 성공을 하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난 날개가 있어서 난 닭이 아니었어. 날 수 있는 짐승이었어. 내가 닭하고 있다 보니까 난 못난 줄 알았는데 그냥 푸드덕 이런 건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놈이었어. 나중에 알잖아요. 백종가 있잖아요. 그거. 미운 오리 새끼. 지도 오린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생기니까 계속 따돌림 맞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물에 뻘짝뻘짝하고 다니는 오리가 아니었어. 하늘을 우아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백조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리도 날 수 있죠. 근데 우아함이 다르다는 거지.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근데 다르게 비유하면 나는 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백조인 거죠. 백조. 나는 날 수 있었던 거.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밑에 있는 닭들이 같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푸드득 떨어지고 스카이 콩콩 타다 떨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백조냐고? 그건 이미 팔자에 나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 나와 있어요.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죠. 빅테크를 가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사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3차가 인터넷이고, 4차가 지금 말하는 AI. 근데 좀 너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너무 일찍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이에요. AI. 특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 AGI라고 하는, 그거,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빠르면 2026년, 늦은 제일 늦게 본 사람이 2028년인데, 28년, 30년 저는 사이에 다 그 완결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될 거라고 보는 게 그때 됩니다. 제가 확정하냐면 저는 타임라인 스케줄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2030년, 2035년, 2040년. 예. 그 어느 그 뭐 노벨상 받고 한 거기서 받은 사람 의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큰 제약회사들에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2040년인가 2050년가에 모든 암을 정복한다. 2040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인간 수명을 150회로 늘린다. 그게 아마 2050년 되면 평균 수명을 150으로 늘릴 수 있대요. 그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제 그 이야기 했거든. 야, 너 뭐 그 이야기 나왔어. 그래서 막 저녁에 이야기하다가 그래 좋다 그래. 오래 사는 게 좋은데 그래 150대 뭐 할 건데 그 중에 지금 나이가 제일 많았으니까 150, 내가 여기서 100살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100년, 앞으로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할 거냐고. 100년 동안 뭐 할 거냐고. 생각 안 해봤잖아요. 나는 할 게 많다. 왜? 나는 이미 그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여유하게 살면 되는데, 너 뭐 할 거냐고. 일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들어가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 어떻게 되지? 뭐 할 거냐? 뭘 해가 버릴 거냐? 질병이 사라진다고 해서 너의 건강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젊음이. 바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다 누구도 피해갈 수 있다, 망해간다 하냐면, 앞으로 오는 시대는 누구를 위한 시대이냐가 핵심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할 것이냐. 두 부류죠. 어떤 사람은 위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러면서 의식도 깨어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걸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구나 이거 아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그냥 갑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 가기 위해 지금 출연하는 과정들입니다. 인간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인간성요? 세상에 인간성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 별로 없어요. 착한 사주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안 할 뿐이지 다 인간성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투쟁과 반목의 동물이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성 좋지 않아요. 내한테 분리하면 그걸 좋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코인, 다단계 이 큰 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서서히 2030년까지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2030년까지 내려가는데 이미 4, 5미 올해, 내년, 후내년 왜냐하면 앞에 성렬이 건의가 퍼지는 거 이거를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 승부수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탄핵됐을 때 수도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세종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본인도 간다 하잖아요. 해양수산부 부산에 계속 옮긴다고 했는데 해수부 옮기겠다. 전국 돌면서 다 하는 거. 전국 광역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요. 권력을 분산시켜놔야 되거든요. 서울에 모든 걸 집중시켜놨기 때문에 힘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잘 살려고 하면 권력을 분산시켜놔야 돼요. 권력을 분산시켜놓고 힘도 분산시켜놓고 모든 것이 서울로 가는 이 이상한 기형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한마디로 그렇게 망해야죠. 망해야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야 시키는 대로 잘 듣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산 증식, 너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다 던지는 게 뭡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다단계입니다. 거기서
저런 걸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낼 수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탈락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다 뺏고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내서는 자발적으로 탈락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야 되죠. 재기 또 할 수 있으면 뭔가 아직 네가 여건이 남았네? 부동산 하다 망했으니까 주식이나 다른 거로 들어가서 또 하겠죠. 아니면 또 부동산 또 해볼래. 전에는 이거 안 돼. 상가 아니고 아파트 해볼래. 한번 해보라 이거. 망할 사람은 망한다. 남을 사람은 남는다. 이 망할 거 그냥 넉넉하게 잡고 그냥 저는 8% 잡습니다. 8%. 원래 속마음은 8이하고 3인데 또 사람들이 뭐라 해서 8로 잡습니다. 인구의 8% 정도만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어디가 없어지냐? 자, 기본적으로 원래 하는 위에 상위 10%, 하위 10%가 중간에 80%.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보통 한 60% 정도로 가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거 치면 한 80% 돼요. 근데 어떻게 밑으로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이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본인이 부자인데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겸손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걸 없앨 겁니다, 요걸. 어떻게? 10%, 뭐 8%, 여기 한 10%? 왜냐면 요걸 유지해야 돼. 10에서 15%, 위에는 30%만 나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수준은 어느 정도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맥도날드 난민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많잖아요, 지금. 빈집들 많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살아야 돼요. 아파트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아파트를. 민주주의 국가에 쫓아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일 정도로 망하게 하지 않아, 세상은. 왜냐고요? 그래, 유지가 되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번 생에, 이번 삶을 다시 이 까르마를 생각해보고, 다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해라. 하늘은 그런 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하늘은 그렇게 여러분들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왜? 바른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따라 아침에 왜? 그런 그 뺑뺑이 돌리는 건데, 거부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려 들어가게 되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는 다 걸려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두세 개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들은 이 판단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죠. 하늘이 상위 8%에 들어갈 사람, 그리고 이걸 보조해서 뭘 할 사람. 그래서 그냥 넉넉 잡고 30%라는데 제 속마음은 30%가 아니겠죠. 그죠? 제 속마음은. 왜냐하면 이 8%를 하기 위해 중간에 집사나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중앙 관리자는 게 있잖아요. 원래 중앙 관리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앙 관리층. 그게 소위 말하는 실제로 중산층인데, 그 나머지는 뭡니까? 빈민층입니다. 그런데 중앙 관리층은 사실은 아랫부분에 속하지 않고 윗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 해주는 것이 소위 말해 중산층, 이거는 파이프라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 안 많아도 돼요. 전체 퍼센테이지가 위에 상위가 30%, 40%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15% 잡습니다. 15%. 부의 편중이 여기 다 몰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냥 밀키트를 사 먹든지, 내 생활을 그냥 버스 타고 다니든지, 안 그러면, 편의점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단체 급식류, 아니면 그런 주에, 이제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음식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맥도날드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가보면 맥도날드 사람, 특히 홍콩 가보면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저번에 홍콩 몇 년 만에 가고 그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홍콩이 맥도날드 난민 문제가 심하다 했는데 진짜 심하더라고. 그래서 이 한국도 이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은 거예요. 향후 5년 안에는 이런 걸 다 보게 될 겁니다. 10년, 2035년 돼 있으면 이게 거의 다 드러날 거고요. 이거,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이 두 개가 딱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 딱 여기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탔는데,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예, 안녕하세요, 영경님. 운전기사가 없는 차들을 타고 다닐 그 시점,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시점이 되면 그는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이 길게 잡아 10년입니다. 10년. 10년에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나 이나들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뭣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저항 반발이 미국 안에서 심하지요. 하지만 저항 반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제대로 그대로 가기를 즐기는 사람들. 중국이 막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은 이제 사실은 중국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중국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게 계속 저래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위로 올라갈 것인지 내 아풍에 풍요로움을 느낄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 건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내산 소가가 되든지 뭐 산천 대축이 되든지 뭐 하여튼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또 내려 이게 나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10년이 길잖아요. 안 길어요.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요즘 1년 짧지요. 금방금방 넘어가죠. 10년 금방 갑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 속도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기술 발달 속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특히 많이 발달한 빅테크 AI 분야거든요. 사실은 뭐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시스템 자체는 완성이 돼 있어요. 그건 이미 완성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세상에서 운용할까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시스템은 완성이 돼 있습니다. 뭐 다른 기술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 AI는요. AI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1년 1년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 본인들도 와 이래 하잖아요. 테슬라에 나온 로봇하고 지금 요번에 현대 메타플랜트에서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 내년에 빠르면 3년 안 늦으면 3년 2년 안에 그러니까 목표가 2년 안에 그 공장에다가 그 자기들이 개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로봇 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가 울산 현대자동차의 2배가 되는 그 큰 규모의 공장에서 꼴랑 사람은 880명 일합니다. 사람의 업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880명조차도 절반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70%까지 대체한다니까. 한 200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사람이 하는 것조차도 이제 AI에 시키게 된 거예요. 로봇이죠. 옛날에 로봇이라 했는데 휴머노이드는 로봇이라 했는데 요즘에 전신화학 때문에 생성형 AI라고 됐는데 그냥 AI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바이센테니얼맨 영화나 이런 나온 거 있잖아요. 윌 스미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죠. 처음에 스타워즈 할 때 이렇게 스키피하고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 나오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해도요, 그거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딥러닝 기능이, 여러분들이 그게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챗 GPT를 많이 써주면 쓸수록 걔들은 더 발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쓰기 때문에 걔들이 발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 GPT를 편해서 쓰고 재미나서 쓰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 미래 투자, 미래의 어떤 여러분들이 같이 미래의 재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즐거워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를 더 빠르게 대체시키고 있다. 그게 그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주역에서 이미 예견됐던 거고 허락됐던 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 부동산, 코인, 다단계 하나씩 오늘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럼 부동산은 이게 있어요. 왜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어떤 사주들이 망할까 뭐 해보면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할 겁니다.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왜냐하면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니까. 올 거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하면 부동산 관심사님이 올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왜 나는 성공하냐, 실패하냐. 자기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선택은 어떻게 하시냐? 부동감은 피해갈 방법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내가 이게 성공할 사람이 아니냐를 찾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욕심 안 부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절대 감당 못 합니다. 욕심 부리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욕심 부리고 성공한 사람, 성공하면 우린 그걸 욕심이라 안 하죠. 마이클 조단 보고 욕심쟁이랍니까? 뭐랍니까? 승부욕이 강하다 하죠. 능력이 있잖아요. 메시가 능력이 있잖아요. 손흥민이 보여주면 저까지니까 그냥 토트넘이 저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란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뛰는 애도 없었으니까 지금 없죠. 지금 현재도. 김민재가 뭐 잠깐 뭐 스포츠를 봤더니 지금 뭐 그냥 가정사가 안 좋으니까 그냥 결혼 잘못해가지고 돈 뜯긴 그 미임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김민재가. 자기한테 80억 주는 게 아니 뭐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 있는데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결정을 하시고 잘 움직이셔야 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